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자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히브리어 기초문법 3강의 주제는 모음과 음독입니다. 모음 기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모음 기호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읽는, 음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배울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음 기호라는 체계와 본래부터 모음처럼 사용되었던 자음 중에서 모음 문자에 해당하는 것들과 반모음 기호라 할 수 있는 쉐바와 복합 쉐바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신명 사문자의 음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모음 기호가 창안된 배경을 이해를 해야겠는데요. 히브리어는 세머로서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음으로만 기록된 글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발음하는지 읽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 성서를 읽는 전통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고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성을 띠는 것은 주후 7세기의 티베리아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후 7세기부터 10세기경의 모음 기호가 하나의 완전한 표준 체계로 완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유대의 서기관 학자라 할 수 있는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소라 학자들에 의한 모음 기호, vowel sign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모음 체계는 두 가지 큰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종류는 흔히 알고 있는 아, 에, 이, 오, 우 5개의 모음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이는 장단,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군의 장모음과 단모음을 어떠한 기호로 표시했는지를 하나하나 익히면 자음과 모음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음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히브리어는 이미 자음으로 된 본문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모음 기호를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모음 기호를 불가피하게 자음 밑에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모음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음 기호는 이 자음 밑에 쓰고 간혹 이 자음의 왼쪽에다가 모음 기호를 쓰게 됩니다. 모음 기호는 글자 아래에 짧은 선과 점을 사용해서 표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음 기호들이 생겼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름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아, 음가를 표시하는 단모음 기호와 그리고 장모음 기호가 있는데요. 단모음 기호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음 밑에 짧은 가로로 된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것이 아라는 음가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 기호의 이름은 파타흐입니다. 그래서 파타흐라는 이름 안에 이미 이 아 모음에 해당하는 음가를 표시하고 있죠. 기멜이라는 자음과 파타흐라는 암호음이 만나면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합쳐서 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장모음 기호를 한번 보면 비슷한데 이렇게 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 짧은 선을 긋게 되고요. 역시 위치는 자음 아래입니다. 이 기호의 이름은 카메츠이고요. 카메츠라는 이름 안에도 아 모음을 나타내는 음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멜과 카메츠가 만나면 합쳐져서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장 모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모음 기호도 보이고 자음도 보이는데요. 이 모음 기호와 자음이 만나서 아주 긴 그리고
문법 사항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음 기호를 나타내는 것을 순장 모음이라고 하는데 먼저 단모음과 장모음을 쭉 살펴보고 나서 순장 모음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 모음을 나타내는 단모음 기호와 장모음 기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삼각형을 거꾸로 해놓은 모서리에 찍은 것 같은 기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쇄골이라는 모음 기호입니다. 쇄골 하면서 에 모음이 나오는데 바로 에 모음을 단모음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자음 기멜과 쇄골이라는 모음이 만나면 에 합쳐져서 게 하고 발음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장모음을 보겠습니다. 에 모음을 나타내는 장모음 기호는 요거. 자, 째레라는 기호인데요. 이번에는 점을 가로선으로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찍습니다. 이 째레라는 기호와 기멜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에 해서 게 하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 기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는 단모음 기호와 장모음 기호 중에서 단모음 기호만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점인데요. 점을 하나만 찍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점이 3개인 경우, 점이 옆으로 2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등 점의 미세한 차이들을 주목해서 봐야겠는데 이 점 하나를 찍은 기호는 힐액이라고 부르고요. 이 힐액이 바로 이 모음을 나타내는 단모음 기호입니다. 그래서 자음 기멜과 힐액이 만나면 플러스 이 해서 기 하고 읽게 되죠. 아, 에, 이에 이어서 오 모음을 보겠습니다. 오 모음을 나타내는 단모음 기호가 여기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바로 아 모음을 나타내는 장모음 기호 카메츠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카메츠라는 모음 기호로 읽었고 여기서는 카메츠 하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툽이라는 것이 절반을 의미하는데 아 모음보다는 짧은 오 모음을 표기하는 기호로서 지금 카메츠 하툽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호가 생긴 모양은 카메츠나 지금 카메츠 하툽이나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아 장모음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오 단모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 대한 설명은 이 표를 다 보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멜과 카메츠 하툽이 만났다고 볼 때는 그리고 오 하고 합쳐져서 고라고 읽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에 해당하는 장모음인데요. 처음으로 모음 기호가 이 밑에 오지 않고 왼쪽 위에 상단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 기호는 홀엠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홀엠은 오 모음을 나타내는 장모음 기호입니다. 기멜과 홀렘이 만나면 오 합쳐져서 고 하고 읽게 됩니다. 벌써 마지막 우모음인데요. 이렇게 점을 3개를 찍는데 위에 쇄골의 3개와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쇄골은 삼각형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다면 이 키부츠라는 우 단모음 기호는 하나 내려가면서 둘, 셋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찍습니다. 이름은 키부츠이고요. 우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기멜이라는 자음과 키부츠가 만났을 때는 발음이 플러스 우 해서 구 하게 되고 우 모음을 나타내는 장모음 기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아에, 이, 오, 우에 해당하는 단모음과 장모음 기호를 이름과 기초 원리만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 더 모음 기호를 확인하고 넘어가서 순장 모음과 카메츠 하툽과 쉐바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 모음부터 보겠습니다.
파타흐, 카메츠, 에몽은 세골, 째레, 이 모음은 히렉, 오 모음 카메츠 하투, 홀렘, 우 모음 키부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가장 간단한 모음 기호를 봤고요. 이번에는 순장 모음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 있는 순장 모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순장 모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본 모음 기호와 바로 이 모음 문자가 합쳐진 것인데요. 모음 문자라는 것은 2강에서 배운 자음 있는데 22개의 자음 중에서 모음 역할을 겸하는 문자들을 모음 문자라고 합니다. 세머인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글을 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자음 중에서도 가끔은 모음 문자로도 사용되는 알파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드나 바브 그리고 해 이 세 개의 자음이 자음이면서도 또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모음의 역할을 했는데요. 모음이라 함은 아의 이, 오, 우 중에 하나를 이 요드나 바브 그리고 해가 담당했다는 것이지요. 하나씩 보면 먼저 요드라는 글자는 음가가 이제 이응 그리고 영어로 표기하자면 Y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이런 자음의 음가가 아니라 모음처럼 쓰일 때는 바로 이 모음과 에 모음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v는 물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모음의 역할을 할 때는 오나 우 모음을 나타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해라는 자음이 흑 소리를 가지는데 이것이 또 아나 에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 모음 문자 3개 방금 보신 요드 그리고 바브 그리고 해가 요드는 이와 에, 바브는 오와 우, 그리고 해는 아와 에 모음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것들이 모음 기호와 또 만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순장 모음이라고 합니다. 순장 모음의 예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멜의 카메츠라는 모음 기호와 모음 문자 해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얘를 카메츠 해라고 따로따로 그냥 부르기도 하고 카메츠 말레라고 꽉 찬 카메츠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발음은 아 장모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멜 플러스 카메츠 해는 가가 되고요. 이번에는 에 모음에 속하는 순장 모음을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드와 해가 에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이 나오는데요. 쇠골과 요드가 만난 쇠골 요드도 게, 그리고 쇠골과 해가 만난 쇠골 해도 에가 되고 이 두 가지를 쉽게 쇠골 말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장모음에 모음 문자가 붙은 경우겠죠. 째레와 요드가 만났을 때도 게라고 이 단어를 읽고 째레와 해가 만났을 때도 이 단어를 게의 장모음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찌레 말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별도로 봤어야 되는데 제가 같이 설명드렸네요. 이번에는 이제 이 모음을 나타내는 순장 모음입니다. 히렉과 그 다음에 요드가 만난 히렉 요드 또는 이 히렉 말레 꽉 찬 히렉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순장 모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와 우 모음을 나타내는 순장 모음의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v가 그리고 해가 오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마치 홀렘이라는 모음 기호와 v가 만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를 홀렘 v라고 부릅니다. 또는 홀렘 말레가 되겠죠. 이것은
오모음을 나타내는 순장 모음 기호이고 기멜 플러스 홀렘 바브는 고가 되고 이번에는 홀렘이라는 모음 기호와 해가 만났습니다. 홀렘 해가 되겠고 이것 역시 오 순장 모음입니다. 우 순장 모음은 이거 하나만 있는데요. 바로 바브의 중간에 점을 찍은 것이고 얘는 별도로 슈렉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순장 모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모음 기호와 모음 문자가 만나서 문법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긴 장모음 기호를 말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얘를 보시면서 카메츠해, 세골요드, 세골해, 제레요드, 제레해, 히렉요드, 홀렘바브, 홀렘해, 그리고 슈렉이 각각 나타내는 모음 기호를, 모음 음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음 기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모음 군에 따라서 한번 단어를 보면서 음독을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모음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암모음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가 있었죠? 단모음은 파타흐, 장모음은 카메츠, 그리고 순장모음으로 카메츠해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자음은 알렙과 베트이고 알렙 밑에 우리가 지금 확인한 카메츠라는 모음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고 읽습니다. 왜 아브가 되는지를 보면 먼저 자음 알렙이 묵음처럼 약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카메츠라는 것이 모음 기호가 되고 그 다음에 매트가 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브 하고 읽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기멜이라는 것이 G 소리를 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모음 기호 파타흐가 아 소리를 내고 마지막에 있는 이 눈의 엔딩 폼이 마치 받침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간 하고 읽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 플러스 가메츠, 요드 플러스 가메츠 해인데요. 그러면 해에다가 카메츠를 붙이니까 하, 요드에다가 카메츠해라는 순장 모음을 붙이니까 요드라는 단어가 이중 모음처럼 발음을 시켜서 야라고 읽어서 하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카메츠와 파타크 두 가지 모음기호를 사용한 예인데요. 해라는 자음 밑에 카메츠가 붙으니까 하가 되겠죠. 라메드 자음 밑에 파타흐 암음이 붙고 또 마지막 종성으로 라메드가 떠오니까 랄 하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라메드는 바로 앞에 있는 모음, 앞에 있는 음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랄이 아니라 할랄 하고 영어처럼 앞뒤의 발음에 영향을 주면서 읽습니다. 다시 한번 모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아브, 그리고 간, 하야, 할랄입니다. 이번에는 애모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애모음에 해당하는 모음 기호가 단모음 쇠골, 장모음 기호 젤에 있었죠. 그리고 순장 모음 기호 이렇게 4개. 쇠골요드, 쇠골해, 젤레요드, 젤레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카프라는 자음 밑에 지금 젤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케 하고 읽고 뒤에 있는 누는 받침처럼 쓰여서 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종성에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음 3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성이 있고 첫 번째 자음이겠죠. 그리고 중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모음 기호가 오죠. 그리고 또 종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자면 한국어로 간 또는 눈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종성이 올 때 꼭 한국어의 받침 역할을 하는 자음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메드, 맴, 눈. 영어로 하자면 L, M, N에 해당하는 이 3가지 글자는 지금 보시는 캔처럼 이 눈이 종성 역할을 하면서 받침으로 발음이 됩니다. 캔하고 이 밑에 쓰는 거죠. 한국어로 표기를 하자면. 이번에는 이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음이 3개가 나왔는데요. 모음 기호는 쇠골이 2번 나왔습니다. 쇠골린 명사인데 달렛이라는 자음과 쇠골이 만나서 네, 레쉬와 쇠골이 만나서 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카프인데요. 이 카프는 여기서 보면 종성 같은 거죠. 그러나 라메드 맴 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받침으로 데렉하고 읽지 않고 데레크하고 끝에 있는 음가를 살려주셔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음절로 따지자면 2개의 음절이죠. 네와 레크. 이걸 초성, 중성, 종성으로 따져보면 네라는 달렛이 초성이고 그 다음에 의 모음이 종성인 자음과 그 다음에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걸 열린 개음절이라고 하죠. 개음절과 2번째 음절의 초성은 레쉬가 바로 이제 초성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에모음이 종성이겠죠. 그리고 종성은 카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음, 그 다음에 모음, 그 다음에 또 자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을 폐 음절, closed syllable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카프가 이 크 소리가 데레크하고 옆으로 음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메드, 맴, 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음들의 발음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엔 순장 모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렙이라는 자음에 찌레, 요드라는 순장 모음이 만나서 에, 그리고 끝에 있는 누는 라메드 맴 눈에 속하기 때문에 엔 하고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음과 만난 경우인데요. 요드 밑에 아모음이 왔고요. 그 다음에 페 밑에 쇠골이 왔습니다. 끝에 있는 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쇠골해, 순장 모음에 해당을 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요드 플러스 아 하면 이중으로 발음이 돼서 야페 하고 읽겠습니다. 에 모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보고 넘어갈게요. can, derek, and 야페. 이번에는 이 모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모음은 좀 간단했죠. 바로 히렉이라는 점 하나 찍는 단모음 기호와 히렉 요드라는 순장 모음 기호, 이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앞에 있는 것은 자인과 파타흐, 아가 만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드와 히렉이 만난 요것은 이겠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타브는 종성 자리에 오면서 자, 이트 하고 자이트 하고 읽게 됩니다. 자, 요것은 히렉 그 다음에 요드가 만난 순장 모음이네요. 그래서 알렙에 히렉 요드가 붙어서 이 끝에 오는 쉰 종성 자리에 오면서 이 이슈 하고 읽겠습니다. 이 모음을 가진 단어 zeit 그리고 issu였습니다. 오 모음을 가진 모음 기호가 조금 복잡했었죠. 바로 이 카메츠 하투비 있었고 홀렘이라는 장모음 기호와 홀렘바브, 홀렘해 2 종류의 순장 모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지금 자음이 4개가 나왔는데요. 먼저 모음 먼저 확인해 보면 허크마라고 오 모음 한 번, 아 모음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호가 카메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카메츠가 지금 오모음인 것 같고 뒤에 있는 카메츠가 아모음인 것 같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먼저 확인해 보면 카메츠해라는 순장 모음이기 때문에 마라고 읽고 이건 지금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카메츠 이것은 왜 오모음이 되느냐 하면 카메츠는 본래는 일반적으로 장모음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경우 두 가지 조건인데 강세가 없는 폐음절의 경우에는 이 카메츠가 카메츠 하투비 되면서 짧은 오 소리를 내는 문법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세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음 규칙에 어떤 이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주목을 해볼 것은 이제 폐음절인데요. 개음절과 폐음절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개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것이죠. 그것을 오픈 실러블 개음절이라고 하고 자음 모음의 마지막 종성인 자음까지 와서 음절을 닫게 되면 그때는 폐음절 closed syllable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알렙과 카메츠가 만난 것은 자음 플러스 모음인 개음절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알렙, 카메츠 플러스 마지막에 베트라는 종성이 또 오게 되면 자음, 모음, 자음의 구성인 폐음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개음절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길게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다 라고 뒤에 닫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 문법적으로 볼 때 장모음이 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폐음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간 하고 했을 때 이때의 모음은 길게 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침이 와서 음절을 닫기 때문이죠. 간, 단, 눈 또는 다른 자음 받침을 해볼까요? 앞, 목 이런 것들은 모음이 길어질 수가 없고 바로 단모음을 쓰게 되는 거죠. 카메츠가 이 폐음절에 올 때는 장모음으로서 기호가 아니라 모음이 짧아진 오 소리를 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호크마가 음절을 따지자면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카메츠해라는 모음 기호만 가지고 있는 개음절이고요. 개음절이기 때문에 얘는 하고 장모음이 사용된 것이고요. 똑같은 카마츠이지만 이것은 지금 자음과 모음과 또 자음 카프가 온 폐음절입니다. 그래서 장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에 해당하는 거죠. 음이 짧아졌고 강세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카메츠가 장모음이 아니라 오 단모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허크마라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간에 위아래 점 두 개 있는 거 보이는데요. 얘는 쉐바라는 반모음 기호인데 오모음을 마무리하고 또 보겠습니다. 오모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요드하고 아모음이 만났으니까 야. 그 다음에 카프와 호얼렘이 만나서 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라메드는 받침처럼 쓰이는 라메드 맴 눈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 콜 하고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여기서 오모음 확인 먼저 해보면 홀렘 바우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앞에는 알고 있는 모음이 왔습니다. 테트와 카메츠가 만나서 타. 그래서 음절이 하나 끝이 났죠. 그리고 자음 해와 홀렘 바브가 만나서 호. 마지막 경우를 쉬는 종성이죠. 그래서 타, 호르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간단하네요. 홀렘과 해 바로 오 순장 모음 중에 하나이네요. 홀렘해. 그래서 카프와 홀렘해가 만나서 코 하고 읽습니다.
마지막 우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 기억이 나시나요? 점 3개가 밑으로 내려갔던 키부츠와 순장 모음 슈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키부츠가 나왔고 두 번째 단어는 슈렉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단어 사멧과 키부츠가 만나서 쑥, 그리고 카프와 아 순장 모음에 해당하는 카메츠 해가 만나서 카, 수카 이렇게 읽게 되죠. 이번에는 아인과 짧은 아모음 파타크가 만났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맴과 슈렉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 마지막 종성에 달렛이 와서 아무드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모음과 단모음과 순장모음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금 독특한 반모음 기호에 해당하는 쉐바를 보겠습니다. 자, 반이라고 하면 좀 짧은 모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모음 기호에 해당하는 쉐바는 주로 모음 기호가 붙어 있지 않은 빈 자리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에 있어서는 짧은 에 또는 이거는 굳이 한글로 표기를 해본 거죠. 그 사이의 소리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우리가 문법상 구별을 하면서 읽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로 소리가 날 때는 저는 유성 쉐바를 에로 표기하고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 쉐바는 으로 표기를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발음을 하면서 이 유성과 무성 쉐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도 어떤 책에서는 베레시트 하고 어떤 책에서는 브레시트 하고 으로 표기를 하는 차이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문법적으로는 유성과 무성 쉐바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음기호가 찍혀 있지 않은 빈자리에 붙이게 된 쉐바, 반모음기호 쉐바는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소리를 안 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언제는 유성으로 읽느냐, 언제는 무성으로 읽느냐. 상식적으로 첫 번째 자음 아래 오는 쉐바는 발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매트 밑에 쉐바가 왔는데요. 이 쉐바를 읽지 않고 이 단어를 읽어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트가 초성, 그 다음에 모음이 와서 중성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유성이 되고 에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빼, 에, 르 이렇게 읽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음절 끝에 오면 그러면 발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옆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음절을 끊어보면 첫 번째 음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요드와 히렉이 만나서 이 그리고 나온 씬이라는 거는 종성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음 기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 붙은 쉐바는 발음을 하지 않고 발음하지 않을 때는 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 이렇게 읽고 뒤에까지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성 쉐바의 또 다른 경우는 단어 중간에 오더라도 음절이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크하고 음절이 끝났고 그 다음에 타브는 음절을 시작해요. 그래서 음절 시작할 때 오는 쉐바는 단어 중간이라 할지라도 발음을 에 하고 해주기 때문에 보면 이크, 테, 부 합니다. 참고로 요 앞에 있는 쉐바는 지금 무성인 거죠. 음절 끝, 그 다음은 음절 시작. 단어 가운데 나게시 포르테라는 중복하는 점이 찍혔을 때는 사실은 맴이 두 개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유성이 됩니다. 그래서 밈, 메, 카 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간혹 단어 끝에 오는 아까도 네레크 할 때 보셨는데요. 단어 끝에 오는 카프에 붙는 쉐바가 있어요. 이것은 음가가 있지 않습니다. 무성입니다. 그래서 베, 레, 크 하고 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유성 쉐바는 음절 시작 또는 중간이라 할지라도 또 음절 시작 그리고 다게시 포르테 중복점이 있는 단어 밑에 쉐바
유성으로 처리해서 에라고 발음하시고 음절 끝 또 단어 끝에 오는 쉐바는 무성으로 여기셔서 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단어 여기서 쉐바를 먼저 찾아보면 네, 첫 번째 자음 타브 밑에 쉐바가 있고요. 얘는 유성일까요? 무성일까요? 음절이 시작하는 곳에 있는 쉐바가 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태 하고 에모음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해와 히읗이 만났고 그 다음에 라메드는 앞에 음절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모음을 갖고 있으니까 힐라 이렇게 테힐라 하고 읽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쉐바를 먼저 찾아보면 두 번째 자음 짜대 아래 있습니다. 음절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드와 이가 만나서 이, 그 다음에 짜대. 그런데 얘는 지금 종성이고 무성이기 때문에 음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it's 한 음절이죠. 근데 한글로는 이게 두 음절처럼 보여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자음, 모음, 자음, 초성, 중성, 종성 요 시스템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트, 그 다음은 하트 밑에 아모음이 있죠. it's 하 그리고 코프가 종성으로 오면서 it's 하크 하고 읽습니다. 우리가 쉐바를 살펴봤는데요. 이 쉐바라는 것이 반모음 기호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 이렇게 복합 쉐바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 복합 쉐바는 뭐냐? 단순 쉐바가 있고 그리고 복합 쉐바가 있는데 이 구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자음을 배울 때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온 후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알렙, 해, 헤트, 아인 네 개였는데요. 후음이라는 것 자체가 목구멍에서 내는 어려운 음가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자음과 우리가 방금 배운 어려운 모음 기호인 쉐바가 만난다면 발음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렙, 해, 헤트, 아인 네 개의 후음 밑에는 절대로 단순한 쉐바를 쓰지 않고 발음하기 쉽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컴파운드 쉐바, 복합 쉐바를 사용합니다. 복합 쉐바 예를 보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자, 가만히 보면 쉐바라는 기호와 파타흐가 만난 거죠. 그래서 얘를 하테 파타흐, 짧은 아다, 쉐바는 짧은 모음이기 때문에요. 반모음이기 때문에 이 하테 파타흐라는 기호를 쓰고 그럼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파타흐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음가에 해당하고 예시를 보면 이 단어에서 앞에 있는 것은 알렙과 파타크가 만난 아이고 두 번째를 유의해서 보면 자음 해와 지금 하테 파타크라는 복합 쉐바가 왔는데 그냥 발음은 파타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 바 하고 읽게 되고요. 두 번째 복합 쉐바를 보면 점이 지금 무려 5개가 있습니다. 얘는 쉐바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쇠고를 만난 것이에요. 제 그림이 지금 삐뚤어졌는데 이 복합 쉐바의 이름은 하텝 쇠골이겠죠. 쇠골에다가 쉐바를 붙였으니까 발음은 그렇죠. 앞에 있는 쇠골, 에모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렙 밑에 이 복합 쉐바가 왔을 때 고민하지 아니하고 쇠골을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 에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죠. 엘로힘. 마지막 복합 쉐바는 쉐바와 카메츠 하투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테 카메츠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아모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짧은 단모음 오를 나타냈을 때 발음을 따라서 오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파림 이렇게 읽습니다. 하테 파타흐, 하테 쇠골,
하텝 카메츠였습니다.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그래서 음독을 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바로 4개의 자음, 신명 사문자의 음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명 사문자라는 거는 요드, 해, 바브, 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4개의 문자, 4개의 자음인데요. 이것이 음독되는 양식이 성서 버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절 같은 경우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했고요.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주님,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렇게 대문자 로드, 캐피털 레터를 가지고 주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요드해 바브해는 과연 어떻게 음독을 해야 할까요? 이 요드해 바브해가 신명 사문자라고 했는데 이 자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갈래들이 나왔을 테인데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오용을 해서 십계명의 3번째 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바브해라는 글자를 쓰면서도 직접 부르거나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낭독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주인,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읽던가 아니면 그 이름이라는 의미로 하셴이라고 읽어왔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신명사문자 요드해 바브해에다가 모음 기호를 넣을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니 어떤 모음 기호를 넣어야 정확한지 알 수가 없고 그 차선책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불러왔던 아도나이의 모음을 요드해 바브해에 붙여서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렙 밑에 있는 이 복합 쉐바는 후 말렙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요드 밑에다가 이제 쉐바만 붙이고요. 그 다음에 홀렘이라는 모음기호가 2번째 글자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옆에 붙이고 그리고 아몬 카메츠를 마지막에 붙여서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음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의 저자들 또 독자들이 이 이름을 발음했던 아도나이를 살려서 영어 번역들은 대문자로 LORD 주로 번역을 했던 것이고 한글 성경에서도 이에 따라 주님으로 번역한 예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와 달리 이 신명 사문자를 음독하는 시도 가운데서 이것을 여호와 또는 야훼로 표기를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모음 기호와 음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자음 모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토대로 이 생소한 문자와 기호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음독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서 히브리어 본문을 읽는 것은 원어 연구의 시작이고 그 시작은 이미 절반의 성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어 명사에 대해 익혀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